네,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오후에도 계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조 전 전무의 경찰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듯 보입니다. 관련 소식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조 전 전무가 경찰에 출석하는 장면 그리고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그걸 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유리컵 던진 거랑 음료 뿌린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당시에 혐의 부인하시고 밀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행위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명희 이사장 갑질 행각 보도 나오고 있는 거 보셨나요?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현재 총수 일과 사퇴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 촛불 집회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셨을 텐데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때 당시에 땅콩 회항이 있었을 때 경찰 출석 장면과 다를 게 없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먼저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말하기는 어려웠을 거고 예. 그걸 부인하는 취지로 얘기했을 땐 더 큰 공분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네. 죄송하다는 말이 이제 최선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변호사들도 그렇게 조언을 해줬을 거고 예. 지금 단순히 이제 법적인 도움을 주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홍보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옆에서 도와줄 거예요. 이걸 네. 어떻게 이제 여론을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서 나온 옷차림새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보이는데 네. 모든 걸 떠나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여론을 이렇게 진심을 주기에는 태도가 여전히 뻣뻣했고 뭔가 좀 오기에 찬 저만 그렇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표정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비언어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썩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행태가 얼마나 큰 공분을 사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절실히 느낀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제 울먹하는 부분이 조 씨 일가의 경련 퇴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울먹하는 네. 약간 흔들리는 음성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조현민의 이 물컵 유리컵 사건 이후에 경영 퇴진이 나오니까 아마 그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 가족들은 그런 것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물벼락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조 전 전무 측이 조기 대응을 좀 늦게 한 게 아무래도 조현아 전 부사장이 막았기 때문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갑질 보도가 나고 나서 조현민 전 전무가 외국으로 또 외유를 나갔었죠. 이제 맞아요. 휴가를 네. 갔다가 그리고 SNS에 그냥 짤막하게 그냥 죄송하다 정도 올렸다가 그리고 예. 급히 귀국을 하고 그러고도 한 10일이 지나서 대한항공 측에서 이제 그 사과가 나왔는데 네. 그렇게 된 이유로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어느 언론사에서 얘기는 조현아 전 사장이 예. 나 그때 땅콩 해왕 때 예. 경영 퇴진하고 그랬어도 달라진 게 없다. 본인 구속까지 됐으니까요. 예. 그런데 또 대법원까지 가서 그 항공법 위반이 구속됐던 항공법 위반이 또 무죄가 나왔어요. 예. 이런 것이 조현아 전 사장 입장에서는 예. 굳이 물러날 필요 없고 그리고 이 조현민 사건은 본인 사건보다는 경미하다고 본 것 같아요. 이것이 예. 이제 단순 폭행이면 피해자 합의만 되면은 아예 검찰까지 갈 필요도 없는 사건이 되니까, 그러니까 네. 수사가 거기서 거의 종결이 되니까. 예. 그래서 좀 경미하게 생각한 그리고 법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본 것이 이 중에 이제 이후에 관세법 위반 문제도 나오고 예. 그 어머니인 이명희 이사장의 그런 영상까지도 나오는 공개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은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뭐 저는 저 보도를 보긴 봤는데 이걸 경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퇴진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소용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고 한다면 참 듣는 저도 굉장히 참 많이 화가 납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만 보면은 예. 큰 사건은 아니죠. 법적으로 그런데, 보면. 예, 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뭐 그 관습법 위반부터 그것이 뭐 수년 동안에 수십 년간에 벌어진 일이고 뭐 그 가족들의 그 갑질 행포가 너무 심했던 것이 예. 단순히 뭐 이랬다라더라가 아니라 막 예. 생생한 음성과 그 뭐 밝혀지진 아직 동일인인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뭐 실제 그 영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이 일파만파가 되면서 아마 조현아 전 사장이 예상 못한 상황으로 가면서 예. 일이 더 크게 불거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부 언론사의 보도 내용은 이제 그 조기에 사건 당시 최근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조사에 들어가서 조 전 전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도 중요한데 누차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결국 얼굴 방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굳이 얼굴일 필요도 없고요. 예. 그 피해자가 지금 2명인데, 그러니까 지금 녹음 파일이 있죠. 네네. 그 영상이 녹화된 거는 없지만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취 파일은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경찰에서 들어보니까 처음에 뭔가 이 유리컵이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네. 그 다음에 뭘 이렇게 끼얹는다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뭐 음료가 들어있는. 근데 음료가 들어있던 컵은 그냥 종이컵이었고 예. 그거에서 이제 그 음료를 던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음료를 맞은 피해자가 2명이라는 거죠. 네. 그 중에 한 명은 처벌 불허의사, 그러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단순 폭행이 돼버리면은 이제 그 처벌을 못 하는 거죠. 예. 근데 다른 피해자 한 사람은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조사가 더 진행이 될 수 있는 건데, 예. 근데 이 유리컵이 녹음 파일에서는 뭔가 떨어지는 건데 그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그 피해자 어떤 사람을 향해서 유리컵을 던졌으면 그게 맞았든 안 맞았든 특수폭행이에요. 그거는 뭐 상해 결과 나왔다면은 예. 특수상해가 되는 건데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대한항공 측에서 말한 것처럼 뭐 그냥 화가 나서 바닥에 던졌다든가 자기 예. 옆에 있는 바닥에 던졌다든가 아니면 예. 뭐 어떤 벽에다가 던졌다면 뒤편에 뭐 벽에다 던졌다든가 이런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는 특수폭행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조현민 전 전무의 경우에는 예. 사람한테 던졌다고 절대 진술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유리컵을 이렇게 밀었다 뭐 이런 발언을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 화가 예, 나서 살짝 그냥 탁 밀었다. 쳤다 뭐 이렇게 탁 치는 바람에 얘가 예. 떨어졌다. 예.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혼자 화나서 자기한테 던진 거니까 네네네네. 화풀이한 거니까 그거는 특수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사람이 있는 데서 팍 던졌다. 그 예, 어떤 피해자를 향해서 확 던졌다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유리컵만 던졌다고 계속 주장할 경우에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게 되면은 어떤 것을 토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를 봐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려면 다른 사람,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이제 어느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실관계로 정리가 될 텐데. 그 당시 회의 시간이라면 광고 대행사 직원이나 대한항공 관계자들일 그렇죠. 텐데요. 근데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그렇죠. 네. 거기서 그야말로 생계를 거기 직장이잖아요. 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두루뭉실하게 그 진술할 가능성이 있죠. 그 순간은 내가 못 봤다든가 예. 뭐 그런 정도. 네네네. 알겠습니다. 뭐 법적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굉장한 이슈가 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만 지금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경찰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관세청이 지금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탈세 의혹을 조사 중인데 3사람으로 소환 조사 대상을 한정지었습니다.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고요. 그리고 모녀 2사람인데 이렇게 한정지은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께서는 개인적으로 쓴 카드가 없었다는 아까도 거예요. 저희가 보도드렸는데 신용카드 내역이 0원이다. 예, 그렇죠? 그러면 현금을 썼거나 뭐 예. 법인카드를 썼거나 다른 사람의 카드를 썼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관세청에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물품 나온 거, 이 명품 알 수 있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거는 뭐 네. 보면 아니까 네. 그 물품과
그리고 카드 내역, 사용 내역, 그 사용처가 어딘지, 예. 이게 신고됐는지, 그걸 일일이 대조하면은 신고하지 않은 거는 관세법 위반이 되는 거죠. 일정 예. 액수 이상의.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해서 기초 조사가 된 상황에서 예. 봤을 때 지금 조양호 회장의 경우에는 카드 사용 내역이 없기 때문에 뭐 직접 사서 뭐 했다는 건 아직 그 정황이 나오질 않아서 아마 그러니까 모녀만 세 예. 모녀만 소환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저희가 아까 녹취에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일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반응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수년 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이제 쌓여왔던 그 노사 간의 대립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라는 거는 뭐 어떤 복리나 이런 거보다도 이제 처우에 대한 문제 예. 그리고 경영 능력에 대한 이 3세로 내려가면서 이 자녀들이 과연 경영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갔을 때 우리 회사가 제대로 클 수 있겠느냐 기업이 네. 뭐 그런 근본적인 고민에서 시작되는 그러니까 노조 직원들 쪽의 반응인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저는 뭐 이대 주주가 지금 국민연금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부가 좀 그러니까 원래 사기업이란 건 사적 자치가 원칙이지만 네. 이런 거는 좀 정부에서나 뭐 그 공정거래위나 이런 데서도 네. 개입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좀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또 조사를 받고도 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압박을 통해서 좀 그 경영진의 교체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공산업이라는 것이 국가 기관 산업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내용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보면요. 도로에 쓰러져 있던 취객을 도우려다가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사건 경위를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난 2일에 그 어느 취객이 이제 도로에 쓰러져 있으니까 아마 신고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급대원이 그 출동을 했고 지금 그 영상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구급차 안에 남성 구급대원과 여성 구급대원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술이 좀 깨니까 예. 구급차 안에서 이렇게 옆에 자기 머리 쪽에 있던 남성 대원을 뭐 치는 장면도 있어요. 그런데 예. 그렇게 다 그 병원으로 옮긴 다음에 내려온 상황에서 네. 이 남성 구급대원이 못 보는 사이에 윤 씨가 윤모 씨라고 하는데 예. 이 사람이 술에서 깨서 그 지금 사망한 구급대원의 머리를 한 3-4차례 가격을 했다고 그래요. 예, 예.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망한 그 구급대원이 구토라든가 뭐 이런 메스꺼움 뭐 이런 증세가 나서 예. 병원에를 갔다 왔는데 24일 날 그러니까 2일 날 이런 가격을 당했는데 예. 24일 날 뇌출혈이 발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뇌출혈 치료를 받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윤모 씨가 머리를 가격한 그 충격 때문에 뇌출혈이 일어난 건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남성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고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윤모 씨의 경우에는 그 머리를 가격한 때린 행위가 뇌출혈의 원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상해치사 내지 폭행치사로 처벌할 수가 있고요. 네. 그게 아니고 이거는 별개의 그 기전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단순 폭행 내지는 상해죄로만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워낙에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혹시 구급대원들이나 이제 소방 인력들, 경찰 인력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가 특히 뭐 취객들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일들이 워낙에 비일비재해서 혹시나 뭐 이것을 막을 대안이나 제도 개선책은 혹시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게 지금 이 윤모 씨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 소방기본법에서는 구급대원을 이렇게 폭행 협박을 해서 네. 구급 활동이라든가 뭐 아니면 화재 진압 이런 행위를 방해했을 때는 소방기본법에서 5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사건만 보면 윤모 씨의 경우에는 뭐 구급 활동을 방해한다기보다 본인도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술을 많이 마셨다, 홧김에 때렸다. 이거는 그 구급 활동 방해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
때린 거라서 이거는 이제 단순히 뭐 상해죄나 이런 게 처벌되는데 예. 저는 이제 그 구급대원을 막 때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예. 이런 경우에 이제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는 주치를 상태에서 삼진아웃이 있어요. 그래서 2회 전력이 있는 사람은 세 번째 경우엔 구속을 시키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봐도 이렇게 구속이 된 상황에서는 많이 당황하고 자기가 술도 이제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예, 하고 예. 그런 어떤 이렇게 쇼크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충격요법을. 예. 저는 소방기본법에 하는 구급활동을 하는 구급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 삼진아웃제 같은 것을 시행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지금은 뭐 초범의 경우에는 거의 벌금이나 뭐 집행유예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것이 어떠나 싶습니다. 네, 네. 말씀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구급대원의 안전장치도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